코딩 셰프입니다. 자, 드디어 순한맛 마지막 강좌입니다. 물론 24개의 강좌로 플러터의 모든 기초 내용을 마무리 지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매운맛 강좌를 통해서 좀 더 실용적으로 앱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내드렸던 퀴즈의 정답은 강좌 말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조금 매운맛 강좌 이후로 자주 사용될 Dart 관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변수와 관련해서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료 구조와 관련해서 컬렉션과 제네릭이라는 것에 대해서 역시나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주로 Dartpad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인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변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트링 타입의 name이란 변수에 shan이라는 변수 값을 할당하겠습니다. 이제 print 함수를 사용해서 이 변수 값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잘 출력되죠? 이번에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변수 값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장 속에 달러 표시를 하고 뒤에 변수명을 입력했습니다. 이 의미는 Dart에게 내가 name이란 변수를 여기에서 사용할 테니 너는 출력할 때 이걸 보고 이 자리에다가 변수 값을 넣어서 출력해줘 라는 명령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일반 홈페이지나 앱에서 로그인을 하면 누구누구님 반갑습니다 라고 자신의 아이디가 함께 보여지면서 메시지가 출력되는 것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님 반갑습니다 라는 문자열은 매번 그대로 출력되지만 그 앞부분은 달러 사인과 변수명에 따라서 매번 다르게 출력되는 것입니다. 흔히 인터폴레이션이라는 단어는 보관법 이렇게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듯 문자열을 출력하거나 선언할 때 중간중간 다른 변수를 끼워 넣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트 함수를 출력해 보면 $name 변수 자리에 변수 값이 반영이 되어서 Hi Sean, what's up 이라는 문장이 출력이 됩니다. 앞으로 달러 사인을 자주 보게 될 테니 이 정도로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자료 구조에 관련해서 컬렉션과 제네릭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파고들수록 이런저런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컬렉션은 단어 뜻 그대로 데이터를 모아서 가지고 있는 자료 구조라는 의미이고 제네릭은 우선은 컬렉션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컬렉션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의 타입을 원하는 대로 지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서 코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코드의 재사용성을 가능하게 하는 기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플러터에서 가장 흔히 보는 컬렉션이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셨다면 어레이를 플러터에서는 리스트라고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 간단하게 먼저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set과 지난 시간에 멀티페이지 이동 기능을 구현하면서 보았던 맵이라는 컬렉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곧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Fixed Length 리스트이고 또 하나는 Growable 리스트입니다. 이름이 거창해 보이지만 별건 아닙니다. Fixed Length 리스트는 리스트 내의 데이터의 개수가 지정한 개수만큼만 올 수 있다는 의미이고 Growable 리스트는 개수에 제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먼저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13번 강좌에서 클래스와 생성자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만드는 법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때 person이란 클래스에서 생성자를 만들었고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함수 모양의 생성자를 사용했었죠. 만약 이 리스트 생성자 안에 이렇게 5라고 숫자를 입력하면 리스트 내에 데이터의 개수가 5개로 제한이 되는 Fixed Length 리스트가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비워두면
개수에 제한이 없는 growable 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방금 작성한 코드를 분석해 보자면 new list는 바로 리스트 클래스의 생성자를 통해서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스턴스를 number라는 변수에 할당을 한 것이죠. 혹은 다른 말로 변수 number가 리스트 객체에 참조를 저장하고 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var 키워드를 사용해서 변수를 선언하면 해당 변수, 즉 number가 참조하고 있는 객체에 따라서 타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변수 number의 현재 타입은 바로 리스트 타입인 것입니다. 즉 Dart가 알아서 해당 변수가 참조하고 있는 객체를 통해 타입을 추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var 키워드 대신에 직접 알맞은 타입을 지정해 주어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럼 var 키워드를 리스트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역시나 별다른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변수 number를 클릭해 보면 여기 리스트 타입이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angle brackets 사이에 dynamic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dynamic 키워드는 어떤 변수가 여러 타입으로 지정될 수 있어야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현재 리스트 객체를 하나 생성했지만 과연 그 리스트 안에 어떤 타입의 데이터들이 들어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지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다이내믹은 리스트 안에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그런지 현재의 리스트에 int, string, double 이렇게 세 가지의 다른 데이터 타입을 함께 넣어 보겠습니다. 리스트에 데이터를 추가할 때에는 add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number 뒤에 점을 입력해 보면 바로 add 함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선택해 줍니다. 물론 add all이란 함수를 통해서 한 번에 원하는 데이터들을 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지만 오늘은 add 함수를 사용해서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리스트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타입의 데이터를 리스트에 추가했고요. 여기 더블 타입은 잘 아시겠지만 소수점을 가진 숫자 데이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print 함수를 사용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각기 다른 타입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이지만 잘 출력되고 있죠. Dart에서는 변수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객체로 취급합니다. 이 말은 리스트 안에서 데이터로 나열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Dart에서는 함수나 불리언 값까지도 객체로 취급해서 리스트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의 리스트에 함수와 불리언 값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두 수의 합을 반환하는 addNumber라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add 함수에 이 addNumber 함수를 불러와서 return되는 두 수의 합을 리스트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리한 값인 true도 이렇게 간단하게 리스트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리스트를 출력해 보면 역시나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angle bracket 속의 dynamic keyword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았고 변수 number는 다이내믹형의 데이터들을 가진 리스트 타입이라는 것도 알았으니 이제 리스트 타입 뒤에 이렇게 다이내믹형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angle brackets가 바로 제네릭 타입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제네릭은 컬렉션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컬렉션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의 타입을 원하는 대로 지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이제 이 angle brackets 안에 리스트에 들어올 데이터들의 타입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angle brackets 안에 int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즉 리스트 내에 데이터 타입을 int형으로만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입력하자마자 test 7.4 true에 밑줄이 생기면서 에러가 뜨죠. 그리고 여기 함수에는
반환값이 int인 7이 되므로 에러가 뜨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타입을 스트링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역시나 스트링 타입인 테스트를 제외하곤 모든 곳에 밑줄이 생기면서 에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지난 강좌에서 학습했던 라우처 아규먼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라우처 아규먼트가 가져야 하는 자료형은 바로 맵 자료형이었습니다. 그리고 키값과 밸류 값의 타입이 확실하게 지정이 되어 있었죠. 여기 보시면 앵글 브래킷 안에 키값은 스트링 타입으로 밸류 값은 위젯 빌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도 맵이라는 컬렉션 자료를 제네릭 기법으로 구현을 한 것입니다. 또한 컬럼 위젯의 예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컬럼 위젯은 child가 아니라 children을 가졌었고 이렇게 스퀘어 브래킷 안에 위젯들의 리스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보면 스퀘어 브래킷 앞에 있는 앵글 브래킷 안에 위젯이라고 타입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또한 제네릭 기법으로 구현된 리스트 컬렉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리스트 안에 데이터들은 반드시 위젯들만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컬럼 위젯을 클릭해서 컬럼 위젯의 소스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컬럼의 생성자 안에 children이라는 아규먼트가 있죠. 그런데 이 children은 리스트 타입의 위젯형의 제네릭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방금 설명드린 대로 리스트 안에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반드시 위젯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네릭 타입을 위젯에서 스트링 타입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a.dart 파일로 와보면 모든 위젯에 밑줄이 생기면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제네릭 타입이 위젯에서 스트링 타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위젯 타입의 데이터들이 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네릭 타입을 스트링에서 다이내믹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크린 a.dart 파일로 가보면 이번에는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들이 리스트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에러가 모두 사라집니다. 그런데 다이내믹으로 항상 제네릭 타입을 구현하면 일일이 타입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편할 텐데 왜 코딩을 할 때 컬렉션 제네릭 타입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print number라는 함수는 리스트 타입의 객체를 매개 변수로 전달받아서 리스트를 출력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네릭 타입은 int형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리스트 안에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반드시 int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메인 함수에서 리스트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number라는 변수에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var 키워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dart가 알아서 number의 타입을 추론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var 키워드를 이렇게 list dynamic 타입으로 바꾸어 주어도 됩니다. 그 아래에서는 add 함수를 통해서 숫자 5를 리스트에 추가했고 마지막으로 print number 함수를 불러와서 넘버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달트패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문제는 print number 함수로 들어오는 매개 변수가 int형의 generic 타입을 가져야 하는 list 타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main 함수에서 만들어진 list 객체인 number는 list dynamic 타입이기 때문에 타입의 일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제너릭 타입을 다이내믹에서 int형으로 바꾸어주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리스트가 별 문제 없이 잘 출력이 됩니다. 이렇듯 var 키워드나 다이내믹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이 항상 효율적이지만은 않습니다. Dart는 타입 세이프 랭귀지입니다. 즉, 타입을 판별할 수 있어서 프로그램 구동 환경이 아닌 컴파일 시에 문제점을 잡아낼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항상 변수와 변수의 타입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렇듯 Dart에서는 타입 체크는 필수적이지만 타입 추론 기능 때문에 타입 어노테이션, 즉 타입을 일일이 지정해주는 절차는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Dart의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코드의 안정성 등을 위해서 우선은 가급적 타입을 지정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코딩 셰프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컬렉션과 제너릭 기법을 사용해서 이름들이 데이터로 들어가 있는 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출력해보는 예제를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스트 객체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너릭 타입은 이름들이니까 스트링형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리스트에 이름들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에 모든 데이터를 리스트에 넣을 수 있도록 add all이란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들의 나열이기 때문에 먼저 컬럼 위젯처럼 스퀘어 브래킷을 안에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스트링 타입이니까 작은 따옴표를 하시고 그 안에 하나씩 원하는 이름들을 입력합니다. 저는 이렇게 James, John, Tom이라고 3개의 이름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출력이 되고 있죠? 앞에서 보여드렸듯 nameG의 제너릭 타입을 이렇게 다이내믹으로 바꾸고 실행을 시켜도 Dart의 타입 추론 기능으로 결과는 똑같습니다. 다만 컬렉션을 구현하실 때 제너릭 타입은 우선은 가급적 var 키워드나 다이내믹 키워드를 사용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타입으로 지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난 시간 퀴즈의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코드상의 에러도 없고 필요한 기능을 다 구현했는데 페이지 이동이 되지 않는 이유는 푸시 함수의 컨텍스트가 myApp 위젯의 컨텍스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젯 트리 구조상 모든 위젯은 반드시 Material App 위젯이 감싸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위젯들은 Material App 위젯의 child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푸시 함수의 컨텍스트는 myApp 위젯의 위치 정보만을 가지고 있고 Material 앱이 존재하지도 않는 이곳에 새로운 라우트를 쌓아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푸시 함수가 Material 앱 위젯의 child 위젯의 컨텍스트를 사용하게 하거나 두 번째는 Material 앱 위젯 밑에서 새로운 컨텍스트를 할당할 수 있는 builder 위젯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코드는 첫 번째 해결책에 대한 정답입니다. myApp 위젯에서 Material 앱 위젯을 생성했고 이 안에서 myPage 위젯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yPage 위젯 내에서 push 메서드가 myPage 위젯의 컨텍스트를 사용하면 이 위로 새로운 라우트인 스크린 A를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 이동의 결과를 플러터 인스펙터 상에서 확인해 보면 우선 페이지 이동을 한 다음에 리플래시를 시켜보면 Material 앱 위젯 밑에 스크린 A가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builder 위젯을 사용해서 새로운 컨텍스트를 push 메서드에 할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Material 앱 위젯의 child 위젯인 builder 위젯의 컨텍스트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이 위치 정보를 가진 컨텍스트를 사용해서 push 메서드가 새로운 라우트인 스크린 A를 Material 앱 위젯 밑에 쌓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나 플러터 인스펙터를 사용해서 페이지 이동을 한 후에 리플래시를 시켜보면 Material 앱 위젯 밑에 스크린 A가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